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강조한 키워드는 플랫폼 기업입니다. 우리가 기차를 탈 때 플랫폼을 이용합니다. 즉, 플랫폼은 사람과 기차를 연결하는 중간자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이 중간의 역할을 하는 기업을 플랫폼 기업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플랫폼이 부동산 중개회사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을 파는 매도인과 부동산을 사는 매수인을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마존은 물건을 사는 사람과 물건을 파는 사람을 연결해주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사용자와 컴퓨터를 연결해주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입니다. 페이스북은 페이스북이나 왓츠앱, 인스타그램을 통해 중간에서 사용자와 사용자를 연결해주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입니다. 플랫폼 기업을 주목해서 봐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네이버와 카카오는 많이 올랐지만 두 기업 외에도 많은 플랫폼 기업들이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플랫폼 기업들이 상장을 할 것입니다. 플랫폼 기업은 잠깐 반짝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플랫폼 기업이 계속 대세가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플랫폼 기업의 확장성과 성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업체들은 벌어들이는 수익의 70% 정도는 계속 재투자를 해야 하고 끊임없이 경쟁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플랫폼 기업들은 일단 주도적 위치에 도달하면 현금 흐름이 좋아지고 독점적 지위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나라 대표 플랫폼 기업들이 2021년에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 대비 얼마나 주가가 상승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네이버와 카카오 외에 하이브, 아프리카TV, 현대이지웰 등을 우리나라 대표 플랫폼 기업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금년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상승입니다. 코스피는 금년 초에 2873.47에서 시작해서 7월 6일 3305.21까지 상승했습니다. 상승률은 15%입니다. 코스닥은 금년 초 968.42에서 시작해서 7월 6일 1044.96까지 상승했습니다. 상승률은 8%입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대표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와 네이버입니다. 카카오는 액면가 100원을 기준으로 금년 초에 77,900원에서 시작해서 7월 6일 157,500원입니다. 금년에 102%가 상승했습니다. 네이버는 금년 초에 292,500원에서 시작해서 7월 6일에 409,500원입니다. 금년에 40%가 상승했습니다. 하이브는 BTS로 유명하지만 사실 저는 콘서트 플랫폼인 위버스에 더 주목합니다. K-팝의 인기를 기반으로 위버스는 앞으로 콘서트 관련 세계 최고의 플랫폼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점이 반영되어 하이브의 주가가 큰 상승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이브는 금년 초 16만원에서 거래를 시작해서 7월 6일 30만 2천원까지 상승했습니다. 금년에 89%가 상승했습니다. 아프리카TV 역시 우리나라 대표 동영상 플랫폼입니다. 아프리카TV는 금년 초에 6만 500원에 거래를 시작해서 7월 7일 현재 11만 8,300원입니다. 금년에 96%가 상승했습니다. 현대이지웰은 현대백화점 계열의 우리나라 최고의 복지 관련 플랫폼입니다. 현대이지웰은 금년 초 1,850원에서 7월 6일 현재 12,250원입니다. 금년에 17%가 상승했습니다. 이 회사들이 제가 생각하는 대표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물론 다나와 같은 플랫폼 기업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현재 네이버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나와는 전자제품의 가격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다나와를 통해 다른 쇼핑몰로 들어가서 구매가 일어나면 일정 부분 수수료를 받습니다. 지금 보시는 LG전자 올레드 TV는 G마켓에서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나와에서 가격 비교를 하면서 G마켓으로 들어가서 구매를 하면 다나와에 수입이 생깁니다. 하지만 네이버 쇼핑도 이와 같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다나와에서 봤던 같은 TV입니다. 네이버 쇼핑에서는 11번가에서 이 TV를 가장 저렴하게 판매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나와와 마찬가지로 네이버 쇼핑을 통해 11번가로 들어가서 이 TV를 구매하면 네이버 쇼핑에 수입이 생깁니다. 두 회사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나와가 네이버를 이기기는 버겁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나와를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플랫폼 회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장할 대표 플랫폼 기업은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카카오 모빌리티, 마켓컬리, 야놀자 등이 있습니다. 모두 다 관심을 가져야 하는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이 중에서 저는 지금 당장은 카카오페이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지금까지는 주로 신용 등급 1등급에서 5등급의 안정적인 급여 생활자들을 고객으로 흡수했습니다. 즉 개인을 고객으로 끌어들이는 데는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리딩뱅크로 본격 성장하기 위해서는 법인 영업을 해야 하는데 이는 플랫폼과는 관계없이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저는 카카오뱅크가 법인 영업을 잘 할 만큼의 노하우를 갖췄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사업 영역이 카카오 본사 및 카카오페이와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를 어떻게 교통정리를 하느냐에 따라 성장성이 달라질 것인데 아직은 불확실한 면이 많습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 모빌리티는 관심은 많이 있지만 내년에나 IPO를 할 예정이라 현재는 방법이 없습니다. 마켓컬리는 해당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은 아닙니다. 네이버 쇼핑과 쿠팡, 쓱닷컴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농산물 위주의 제품을 취급하다 보니 신선도가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 재고를 많이 가지고 가기 어렵습니다. 또한 빠른 조달을 위해 물류창고를 가락시장 옆에 두고 필요할 때마다 조달을 하다 보니 가격 경쟁력이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쟁업체들, 즉 네이버 쇼핑, 쿠팡, 쓱닷컴이 우리나라 대표 플랫폼 기업들이라 경쟁의 강도가 빡세다고 생각합니다. 야놀자는 이미 국내의 주요 숙박업체들을 모두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외 숙박업체로 그 영역을 성공적으로 넓혀야 합니다. 마침 오늘 손정희 회장이 야놀자에 1조 원을 투자한다는 보도자료가 있었고 그리고 향후에 숙박 앱을 넘어 글로벌 트래블 테크 기업으로 성장을 한다고 하니 잘 관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카카오페이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2021년에 15%가 상승했고 코스닥은 8%가 상승했습니다. 이에 비해 대표 플랫폼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카카오는 102%, 네이버는 40%, 하이브는 89%, 아프리카TV는 96%, 현대 이주열은 17%가 상승했습니다. 지수 대비 플랫폼 기업의 주가 상승률이 두드러집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상당 기간 대세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플랫폼 기업들이 새로 상장을 합니다. 새로 상장한 플랫폼 기업들의 꾸준한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